53번 눈처럼 하얀. 네, 눈처럼 하얀은 백설공주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눈처럼 하얀. 언젠가 한겨울에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깃털처럼 떨어질 때 왕비가 창틀이 검정 흑단인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바느질을 하며 눈을 쳐다보다가 그만 바늘에 손가락을 찔려 피 세 방울이 눈 위로 떨어졌다. 눈에 떨어진 빨간 피가 어찌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왕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눈처럼 하얗고 피처럼 붉고 창틀에 나무처럼 까만 아이가 있었으면. 그 후 머지않아 왕비는 딸을 낳았는데 눈처럼 하얗고 피처럼 붉고 흑단처럼 까맸다. 그래서 눈처럼 하얀이라 불렀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왕비가 죽었다. 한 해가 지나 왕은 다른 아내를 얻었다. 아름다운 여자였지만 오만하고 건방졌으며 누가 자기보다 더 아름다우면 견디질 못했다. 여자에게는 놀라운 거울이 있었고 그녀는 그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다. 왕비님이죠. 왕비님이 이 나라에서 제일 예뻐요. 왕비는 거울이 진실을 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만족했다. 그러나 눈처럼 하얀 공주가 자랐고 자랄수록 점점 예뻐졌다. 7살이 되었을 때는 맑은 날처럼 예뻤고 왕비보다 더 예뻤다. 한 번은 왕비가 거울에게 물었다.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다. 왕비님이 여기서 제일 예쁩니다. 하지만 눈처럼 하얀 공주가 더 예뻐요. 그러자 왕비는 깜짝 놀라 시샘으로 불그락 푸르락 했다. 그때부터 왕비는 눈처럼 하얀 공주를 보면 미워서 심장이 몸속을 빙빙 돌았다. 시샘과 오만이 마음속에서 잡초처럼 쑥쑥 자라서 왕비는 밤이고 낮이고 편할 데가 없었다. 왕비는 사냥꾼을 불러 말했다. 저 애를 숲속으로 데려가거라. 나는 더 이상 저 아이를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쟤를 죽이고 허파와 간을 그 증거로 가져와라. 사냥꾼은 복종하며 소녀를 데리고 나갔다. 그러나 사냥꾼이 사냥칼을 꺼내 죄 없는 심장을 찌르려 했을 때 눈처럼 하얀 공주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사냥꾼 아저씨, 제 목숨을 살려주세요. 험한 숲속으로 들어가서 절대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어요. 공주가 참으로 예뻤기 때문에 사냥꾼은 가엾어서 말했다. 그럼 도망가거라. 너 가엾은 아이야. 머지않아 들짐승들이 너를 잡아먹겠지라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가슴에 얹힌 돌덩이가 굴러떨어진 것만 같았다. 공주를 죽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마침 어린 멧돼지 새끼가 달려오자 그것을 찔러 허파와 간을 떼어 왕비에게 증거로 가져갔다. 요리사는 그것을 소금물에 삶아야 했다. 사악한 여자는 그걸 남김없이 먹어치우고는 눈처럼 하얀의 허파와 간을 먹었다고 생각했다. 가엾은 아이는 큰 숲에 달랑 혼자였고 너무 무서워 나무들에 붙은 잎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다. 그러다 달리기 시작했고 뾰족한 돌을 넘고 가시를 뚫고 마냥 달렸다. 들짐승들이 곁을 지나갔지만 공주에게는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다. 공주는 마침내 저녁이 다 되도록 두 발이 움직이는 한 계속 달렸다. 그때 작은 오두막이 보여 쉬러 안으로 들어갔다. 오두막 안은 모든 것이 작았지만 참 곱고 깨끗해서 흠잡을 데 없었다. 하얀 식탁보가 깔린 작은 식탁에 7개의 작은 접시마다 작은 나이프와 포크가 놓이고 7개의 작은 잔이 있었다.
벽에는 눈같이 흰 이불보가 덮인 7개의 작은 침대가 나란히 붙여놓여 있었다. 눈처럼 하얀은 몹시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접시마다 조금씩 야채와 빵을 먹고 작은 잔마다 한 모금씩 포도주를 마셨다. 한 사람에게서 다 뺏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참으로 피곤하여 작은 침대에 누웠으나 어느 침대도 맞질 않았다. 하나는 너무 길고 하나는 너무 짧았다. 그러다 마침내 7번째 침대가 딱 맞아서 그 침대에 누워 모든 걸 하나님에게 맡기고 잠이 들었다.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오두막 주인들이 왔다. 산에서 청동을 캐는 7 난장이들이었다. 그들은 7개의 등불을 켰다. 오두막 안이 환해지자 그들은 누군가가 온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그들이 떠났을 때와 같이 질서 있지 않았다. 첫째가 말했다. 누가 내 의자에 앉았지? 둘째가 말했다. 누가 내 접시에서 먹었지? 셋째가 말했다. 누가 내 빵을 떼어 먹었지? 넷째가 말했다. 누가 내 야채를 먹었지? 다섯째가 말했다. 누가 내 포크로 찍었지? 여섯째가 말했다. 누가 내 칼로 잘랐지? 7째가 말했다. 누가 내 잔으로 마셨지? 그때 첫째가 둘러보니 가지런하던 그의 침대에 작은 구멍이 있었다. 누가 내 침대에 들어왔었지? 난쟁이들이 달려와서 내 침대에도 누가 누웠었어 라고 저마다 외쳤다. 7째는 자기 침대를 들여다보았을 때 거기 누워 자고 있는 눈처럼 하얀을 발견했다. 그래서 다른 난쟁이들을 불렀고 그들이 달려와 놀라 소리치며 7개의 등불을 가지고 눈처럼 하얀을 비추어 보았다. 이런 세상에! 이런 세상에! 라고 그들은 소리쳤다. 무슨 소녀가 이렇게 예뻐? 하며 그들은 어찌나 기뻐했는지 공주를 깨우지 않고 침대 속에서 계속 자게 두었다. 7째는 친구들 곁에서 각각 1시간씩 잤고 그렇게 밤이 지나갔다. 아침이 되어 잠을 깼을 때 눈처럼 하얀 7 난쟁이들을 보자 몹시 놀랐다. 그러나 난쟁이들은 다정했고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다. 난 눈처럼 하얀이야 라고 공주가 대답했다. 어떻게 우리 집에 왔지? 하고 난쟁이들이 계속 물었다. 그러자 공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새어머니가 죽이려고 했는데 사냥꾼이 목숨을 살려주어 종일 달리다가 마침내 그들의 집을 찾게 되었다고. 난쟁이들이 말했다. 네가 살림을 맡아 요리를 하고 이부자리를 정돈하고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하고 뜨개질을 하겠다면 모든 것을 제대로 깨끗하게 유지해 주겠다면 우리 집에 머물러도 돼. 그러면 내게 부족한 게 없도록 해줄게. 그럴게요. 하고 눈처럼 하얀이 말했다. 중심으로 즐겁게요. 공주는 그들 집에 머무르며 집을 질서 있게 잘 정돈했다. 아침이면 난장이들은 산으로 가서 청동과 황금을 찾았다. 저녁이면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그들의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낮에는 소녀가 혼자 집에 있었다. 착한 난장이들은 공주에게 경고하며 말했다. 내 새엄마를 조심해. 그 여자가 머지않아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아무도 집안에 들이지 마. 눈처럼 하얀의 허파와 간을 먹었다고 생각한 왕비는 다시금 자기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했다. 왕비는 거울 앞으로 가서 물었다.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다. 왕비님이 여기서 제일 예쁩니다. 하지만 산을 넘고 넘어 7 난쟁이네 집에 있는 눈처럼 하얀 공주가 1000배는 더 예쁩니다. 왕비는 거울이 진실이 아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사냥꾼이 자기를 속였으며 눈처럼 하얀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리하여
어찌하면 공주를 죽일까 새롭게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자신이 이 나라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아닌 한 시샘은 왕비를 가만히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드디어 뭔가를 생각해냈을 때 왕비는 얼굴에 칠을 하고 행상한 몸같이 차려입었다. 누구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이런 모습으로 왕비는 7개의 산을 넘어 7 난쟁이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좋은 물건이 싸요! 쌉니다! 눈처럼 하얀이 창문으로 내다보며 소리쳤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뭘 파시려고 그래요? 좋은 물건이라오. 좋은 물건 하고 왕비가 대답했다. 색색깔 허리띠가 있다오. 에이, 정직한 할머니는 들여오게 해도 되겠지 생각하며 눈처럼 하얀은 문을 열고 예쁜 허리띠를 샀다. 얘야 하고 할머니 말했다. 참 곱기도 해라. 자, 내가 한번 제대로 묶어주마. 눈처럼 하얀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할멈 앞에 서서 새 허리띠를 묶게 했다. 그러나 할멈이 어찌나 단단히 조였는지 눈처럼 하얀은 숨이 멎어 죽은 듯 쓰러졌다. 이제 네가 제일 예쁜 사람인 건 다 옛날 얘기야 하며 왕비는 서둘러 떠났다. 그 후 오래지 않아 저녁에 7 난쟁이들이 집으로 돌아왔다. 난쟁이들은 아끼는 그들의 눈처럼 하얀이 땅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공주는 죽은 듯 꼼짝달싹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주를 들어올렸다. 그리고 끈을 너무 단단히 조인 것을 보고 허리띠를 잘랐다. 그러자 공주가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하며 차츰차츰 되살아났다. 난쟁이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는 말했다. 행상할 몸은 다름 아닌 악독한 왕비였어. 조심하고 우리가 곁에 없을 때는 누구도 들이지 마. 사악한 여자는 집에 도착하자 거울 앞으로 들어가서 물었다.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그러자 거울이 여느 때와 같이 대답했다. 왕비님이 여기서는 제일 예쁩니다. 하지만 산을 넘어 7 난장이 집에 있는 눈처럼 하얀 공주가 1000배는 더 예쁘지요. 그 말을 듣고 왕비는 눈처럼 하얀 공주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똑똑히 알고 너무 놀라서 모든 피가 가슴으로 거꾸로 치솟았다. 하지만 이제는 하고 말했다. 내가 너를 파멸시킬 뭔가를 생각해내야겠어. 그러고는 할 줄 아는 마법을 다 이용해 독이 든 빛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다른 할멈으로 변장했다. 그렇게 왕비는 7개의 산을 넘어 7 난쟁이에게로 가서 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좋은 물건이 싸요, 쌉니다. 눈처럼 하얀이 내다보며 말했다. 그냥 가세요. 저는 아무도 집안에 들이면 안 돼요. 하지만 구경만 하는 거야. 어떨라고? 하며 할멈이 독이 든 빗을 꺼내어 높이 쳐들었다. 그러자 공주는 빗이 어찌나 마음에 들었는지 속아 넘어가 문을 열어주었다. 공주가 거래에 합의를 하자 할멈이 말했다. 이제 내가 머리를 한번 제대로 빗어주마. 가엾은 눈처럼 하얀은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할멈에게 허락했다. 그러나 빗이 머리에 꽂히자 독이 효력을 발휘해 소녀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너 아름다움의 화신, 너도 이젠 끝장이야 하며 사악한 여자는 떠났다. 그러나 다행히 곧 저녁이 되어 7 난장이들이 집으로 왔다. 눈처럼 하얀이 죽은 듯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자 그들은 곧 새어머니를 의심하고 독이 든 빗을 찾아냈다. 그 빗을 빼자마자 눈처럼 하얀 공주는 정신이 돌아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난장이들은 또 한 번 조심하라고 하며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경고했다.
왕비는 거울 앞으로 가서 말했다.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그러자 거울이 이전과 같이 대답했다. 왕비님이 여기서는 제일 예쁩니다. 하지만 산을 넘고 넘어 7난장이 집에 있는 눈처럼 하얀 공주가 1000배는 더 예쁘지요. 거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자 왕비는 분노로 와들와들 덜덜 몸을 떨었다. 눈처럼 하얀을 죽이고 말겠어. 라고 왕비는 소리쳤다. 설령 내 목숨을 걸어야 하더라도. 곧 왕비는 아무도 찾지 않는 완전히 숨겨진 외딴방으로 가서 독을 겹겹이 바른 사과를 만들었다. 겉으로는 먹음직스럽게 보였다. 겉은 빨갛고 속은 하얘서 누구든 보면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작은 조각이라도 먹으면 죽어야 했다. 사과가 완성되자 왕비는 얼굴에 칠을 하고 농부안악으로 변장했다. 그렇게 7개의 산을 넘어 7난쟁이들에게로 갔다. 문을 두드리자 눈처럼 하얀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말했다. 저는 아무도 집에 들이면 안 돼요. 7난쟁이들이 그러지 못하게 했어요. 나는 괜찮아 하고 농부안악이 대답했다. 내 사과를 모두 떨이를 해야 되거든. 내게는 하나를 그냥 주마. 아니에요 하고 눈처럼 하얀이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받으면 안 돼요. 독이 겁나니? 하고 할멈이 말했다. 봐라, 내가 사과 하나를 둘로 쪼개마. 빨간 겉면은 내가 먹고 흰 안쪽은 내가 먹자. 사과는 어찌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빨간 겉면에만 독이 들어있었다. 눈처럼 하얀 아름다운 사과가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농부안악이 먹는 걸 보자 공주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손을 내밀어 독이 든 절반을 받았다. 그러나 한 입 베어 물자 공주가 죽어 바닥에 쓰러졌다. 그때 왕비는 잔인한 눈길로 바라보다가 큰 소리로 웃고는 말했다. 눈처럼 희고 피처럼 붉고 흑단처럼 검고 이번에는 난쟁이들이 너를 다시 살리지 못할걸?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거울에게 물었다. 거울아, 벽에 달린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그러자 거울이 이전과 같이 대답했다. 왕비님이 이 나라에서 제일 예쁩니다. 그제야 왕비의 시샘 많은 마음이 그래도 웬만큼 가라앉았다. 난쟁이들이 저녁에 집으로 와보니 공주가 땅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 입에서 더 이상 숨이 새어나오지 않았다. 죽어 있었다. 공주를 일으켜 독이 든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허리띠를 풀고 머리를 빗질하고 물과 포도주로 씻겨 보았으나 모두 헛일이었다. 사랑스러운 소녀는 죽어서 깨어나지 않았다. 공주를 들것에 눕히고 7명이 모두 그 주변에 둘러앉아 공주를 위해서 울었다. 사흘을 울었다. 그러고는 묻으려 했지만 공주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고 두 뺨이 여전히 곱고 붉었다. 그들이 말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시커먼 땅속으로 내려보낼 수는 없어. 그래서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유리로 된 투명한 관을 만들어 공주를 눕히고 그 위에 황금 글씨로 이름을 썼다. 눈처럼 하얀. 그런 다음 관을 산 위에 갖다 놓고 그들 중 하나가 늘 그 곁에 머물며 지켰다. 새들도 와서 눈처럼 하얀 공주를 위해 울었다. 처음에는 올빼미가, 다음에는 까마귀가, 마지막으로는 비둘기가. 눈처럼 하얀 공주는 오래오래 관 속에 누워 있었지만 썩지 않고 마치 잠자고 있는 듯 보였다. 여전히 눈처럼 희고 피처럼 붉고 머리가 흑단처럼 검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왕자가 숲으로 들어오게 되어 난장이들 집에서 밤을 지냈다.
왕자는 산 위에서 관에 누운 아름다운 눈처럼 하얀 공주를 보고 그 위에 황금 글씨로 적힌 것을 읽었다. 그러자 그가 난쟁이들에게 말했다. 원하는 걸 뭐든 줄 테니 관을 나에게 다오. 그러나 난쟁이들이 대답했다. 세상에 있는 황금을 다 줘도 관은 못 내줘요. 그러자 왕자가 말했다. 그러면 내게 관을 선물해다오. 눈처럼 하얀 공주를 보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겠구나. 나는 공주를 애인처럼 받들고 귀하게 여기겠다. 왕자가 그렇게 말하자 착한 난쟁이들은 그를 불쌍히 여겨 관을 내주었다. 왕자는 하인들에게 관을 어깨에 메고 나르도록 했다. 그러다 하인들이 나무 등걸에 걸려 비틀거렸고 그 바람에 눈처럼 하얀 공주가 베어 물었던 독이 든 사과 조각이 목구멍에서 빠져나왔다. 머지않아 공주가 눈을 뜨고 관 뚜껑을 들어 올리며 몸을 일으켰다. 다시 살아난 것이다. 아, 세상에 내가 어디 있는 거지? 하고 공주가 외쳤다. 왕자가 기쁨에 가득 차서 내 곁에 있지요 하며 그 사이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세상 모두보다 더 사랑하니 나와 함께 우리 아버지 성으로 갑시다. 내 아내가 되어주오. 그러자 눈처럼 하얀 공주는 기꺼이 그와 함께 갔고 그들의 결혼식이 아주 성대하고 화려하게 열렸다. 그런데 눈처럼 하얀의 사악한 새어머니도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녀는 예쁜 옷을 입고 거울 앞으로 가서 말했다.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다. 왕비님이 여기서는 제일 예쁩니다. 하지만 젊은 왕비가 1000배 더 예쁩니다. 그러자 사악한 여자는 저주를 퍼부었고 너무 비참하고 끔찍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처음에는 결혼식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도무지 안정이 안 되어 젊은 왕비를 보러 가야만 했다. 그리하여 결혼식장에 들어섰을 때 눈처럼 하얀 공주를 알아보았고 두려움과 충격으로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꼼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미 쇠 신발이 석탄불에서 달구어져 있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집게로 집어와서 그녀 앞에다 놓았다. 왕비는 벌겋게 이글거리는 신을 신고 땅바닥에 쓰러져 죽을 때까지 춤을 추어야 했다.